그 쌍방울은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쭉 벌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성남시장 2번 했잖아요. 네. 초선 했을 때는 뭐 처음 했을 때는 어리버리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랐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선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쭉 보니까 그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은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진행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은 김인섭이 진행을 했고. 네. 백현동에는 관여하셨어요? 백현동을 저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를 빼버렸어요. 그냥. 네네네. 우리도 모르게. 네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아, 예, 맞다. 성남도시공사를 우리가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동규가 열받았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던 거 같아요. 열받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네네. 이제 빠진지를 모르고 있다가 네네. 아, 제가 오히려 혼났죠. 왜? 왜냐면 정지상한테 이재명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우리 그거 빼라고 그러셨냐고. 네네. 우리 빠져 있는 거 아시냐고. 네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누가 빠진지 그거 이야기가 되니까 오래됐는데 그거 모르고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거 인섭 형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누가 빠지기로 했다는 거 모르고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 나는 뭔 이야기인가. 그래가지고 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말도 대답 제대로 못하고 네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정지상한테 이제 아니 그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우리 빠진 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거 저기 이야기했더니 모르고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네네. 그랬더니 정진상이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어. 야, 너거는 빠진 지가 언젠데, 뭐, 아직도 너거 뭐 직원들은 공무원들하고 뭐 이야기도 안 하나? 뭐 이러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난 그래서 우리 직원이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정리를 갖다가 하면 2014년 6월에 이재명이 재선이 돼요. 예. 그 다음에 7월에 김만배가 예. 정재창 지분 인수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그립감이 딱 생기게 되고, 예. 그 다음 8월 달에 성남 도계공에 유동규가 본부장 되잖아요.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들어갑니다. 7월 달에 예. 2014년에 7월 달에 제가 들어갑니다. 8월에 본부장 된 거 아니에요? 7월 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갈 때는. 다시 예. 들어갈 때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2014년 11월 달이에요. 예. 예컨대 이제 11월 달에 예. 그 성남 도계공에 전략사업팀 생기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정민용 변호사하고 김민걸 회계사 채용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략사업팀이 실질적으로 그 대장동 담당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동시 패션으로 제가 딱 찾아보니까 2014년 11월에 정진상이 예.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불러가지고 예. 야,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하니까 잘 챙겨줘라.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 11월이니까. 예. 그러니까 정진상은 두 개를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는 대장동, 하나는 백현동. 예. 그런데 대장동은 김만배하고 유동규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백현동은 유동규도 모르게 인섭이 형한테 쫙 맡기고. 예. 그래서 결국 인섭이 형이 깔끔하게 3천억 먹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 이제 다 가고 2015년이 돼요. 예.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좋은 데 갔다 오시잖아요.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출장 가서 거기서 골프도 치고, 예. 그 김문기 처장님도 아주 기분 좋았고, 뭐 요트도 타고. 예. 그게 이제 16일까지 있었고, 예. 16일에 출장 딱 갔다 오니까 22일에 용역 결과가 딱 나왔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SPC 뭐 이런 걸 하면 된다. 예. 이런 그 용역 결과 받아가지고 2월 2일에 출자를 승인하죠. 성남시가. 예. 성남시장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와중에 2월 6일에 출자 승인 나오자마자 2월 6일에 화천대유가 예. 사업계획서 만들잖아요. 예. 그 다음에 2월 13일에 이제 도계공에서 공모 지침서 만들죠. 예. 그때 그거 공모 지침서 만든 게 아마 정민용이었죠. 예. 정민용이 그 공모 지침서 만들었는데 그 초안을 갖다가 정영학이 만들었네. 네.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 지침서 만들었는데 이 공모 지침서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추가 이익을 배분해 주는 팀에다가 고득점하게 해준다. 그게 이제 뭐냐면 네네. 거기 정민영이 한 게 아니라 정영학이. 아니 정이 아니라 거기 저기 이 팀에 있던 네네. 1팀에 있던 저기 누구지 갑자기 주지영이라는 예 차장이 네네. 그때 주지영 차장이 만든 겁니다 그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법정에 나와서 네. 예, 증언하기를 자기가 이제 그 공모지침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기 좀 혹시나 이게 자기가 이제 그 예전에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네네. 위례신도시 사업을 했어요. 네네. 그걸 자기가 다 만들었거든요. 주차장이. 주차장이. 네네. 위례신도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감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네. 이제 감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수익 배분 방식을 네네. 이거를 정해놓으면 네.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네.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분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지분 방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네네. 제시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70%까지 네. 이제 환수하는 거를 네네.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저한테 보고했다는데 제가 12일 날 출국합니다. 네네. 김문기 씨랑.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13일 날 또 이제 공고가 나가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 13일에 그 공모 지침서가 공고가 나갔다는 이야기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추가적 사업 이익을 배분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한테 네. 높은 점수 준다 이런 내용으로 나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3월 27일에 화천대유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화천대유는 벌써부터 다 알고 사업계획서를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었고. 제가 어디 가서도 이야기 안 했던 내용들을 하나 네네. 제가 풀어드리면 네네. 정영학하고 저하고 남욱일 제외하고 네. 김만비하고 셋이서 네. 체린이네에서 만났어요. 어딨어요? 체린이네. 아, 그 거기 유명한 좋은데요? 그 소위 말하는 점오라는 아, 네. 예. 네네. 그 템프로는 아니고 네네. 거기보다 이제 한 단계 아래 네네. 점오라는 네네. 예. 전 잘 몰라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데라고 더라고요. 예. 네네. 아무튼 뭐 좋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싫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예. 아, 네네. 예. 네. 그래서 좋은 술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네네. 비싼 술집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음. 그때 이야기가 할 때 뭐가 있었냐면 내가 정영학한테 이거 얼마 남냐고 물어봤어요. 네. 얼마 남냐 물어보니까 정영학이가 저한테 직접 4천억에서 미니멈 4천억에서 5천억까지 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주고 그걸 빼고 저기 그 1공단을 빼고 네. 네네. 1공단을 제외하고 그렇게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럼 우리한테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1공단이 2,500억인데 네네. 2,500억인데 여기서 4, 5천억 나오면 이거 좀 형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내가 그래서 이제 정진상한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김만배하고 쇼당을 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를 달라고 그랬냐면 임대주택 부지 1,822억짜리를 내가 달라. 아. 그럼 추가로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보고 드릴게. 이야기하겠다. 그래야 그러면 이제 좀 이득이 줄어들지 않냐. 네네. 이득 수준을 갖다가 우리보다 아래로 만들어야 된다. 네네. 도시개발공사. 예, 그래야 뭐 이렇게 나중에 우리도 문제가 안 되지. 나중에 우리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그랬더니 뭐 좀 기분 나빠하더니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거 작은 거 두 개 다 달라. 네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작은 거 주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내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작은 거 준대요. 난 두 개 다 달라. 이러다가 이제 그럼 큰 거 달라. 해고 1,822억짜리를 받아오기로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할 때 갔어요. 이거 이제 1공단에다가 임대주택 부지도 우리가 받아오기로 했다. 네네. 그랬더니 그거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아니 김만배가 준답니다. 예? 가능하답니다. 정영하게 해보니까 그 정도 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 그럼 뭐 알아서 해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돼 입찰이. 만약에 한 군데만 들어오면은 유찰됩니다. 그렇죠. 수익 계약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다른 데 뭐 들어오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 남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터널까지 뭐 하면은 남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이제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정민용한테 시킨 거예요. 자 저기 우리 남는 거를 우리 수익을 갖다가 뭘 가져올지를 제가 계속 제시해봐라 그러는데 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분 기율로 갈 경우에는 네네. 우리도 리스크를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길래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지분 비율로 안 가고 확정이익으로 이재명 말대로 가져오는 대신 여기다 추가로 뭐냐면 그 임대주택 부지 예, 1,822억짜리를 가져오는 걸로 하자. 예, 이렇게 이제 추가로 해서 그 공모를 내라고 지시를 제가 했어요. 네네. 그래서 1,822억짜리 플러스 하면은 만점 받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원래 지시는 네. 뭐가 없었냐면 제가 법정에서 다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직원들이든 법정에 오면은 네. 성남시나 혹은 우리 공사에다가 성남시나 혹은 이재명이나 누가 1공단 외에 뭔가를 추가로 더 가져올 계획을 세워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전혀 없었어요. 왜? 부담 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1공단인데 공원화하면 돼.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원화만 만드는 걸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더 뭐냐면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1공단을 에다가 공원화 비용에다가 추가로 1,820억짜리 임대주택 부지를 가져온 게 된 거지. 공산당은 이재명이 아니라 유동규 저가 지금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긁고 난 다음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가 200억 더 뺏어온 거예요. 200억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네. 구시가지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네네. 거기 공원만 만들면 너무 아깝지 않냐. 공원 만들 때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 건립비용이 그 당시 200억이었어요. 지금은 한 500억 정도 못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억을 더 추가로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5,501억 뭐 3억 5,503억. 예? 우리가 저기 그걸 했다 하고 네네. 자랑하는 게 그 네. 돈입니다. 예. 다 제가 받아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그 이재명 그 전 성남시장이 예.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가지고 예. 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결제 한번 해가지고 5,503억을 갖다가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5,500 벌었다가 아니라 썼다. 5,503억이 3억을 썼다.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예. 배당이익이 1,822억. 예. 그 다음에 제1공단 공원이 2,561억. 예. 그 다음에 터널하고 대장동 대장 IC인가? 예. 그게 920억. 예. 해가지고 합치면 5,503억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예. 1심, 2심, 3심에서 예. 다 무죄가 나왔던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랑했으면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또 말을 갖다가 바꿨던 바꿨죠. 거고. 그다음에 이동규가 했다. 네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2월 13일에 공모 지침서가 나갔을 때는 추가 이익 배분하면은 그 고득점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27일에 화천대유가 설립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회사가 이제 선정됐단 말이에요. 네. 1조가 넘는 사업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천대유 선정됐으니까 사업 협약서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5월 26일에 네. 사업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 개발 사업 1팀에서, 근데 그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뭐냐면은 평당 1,400만 원을 상회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서 별도로 배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갑자기 5월 27일 그 다음날 정민용 변호사가 전략사업 실장이었는데 수정안 갖고 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네네. 하나를 뺏는 게 뭐냐면 네네.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 말씀 담았고요. 담았고 제가 하나 뺀 건지 뭐냐면 그 이후에 다시 저하고 정영학하고 네네. 김만배랑 네. 그 술집에서 또 만났습니다. 또 이게 여러 번 만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거기 되게 좋은 데인가 보다. 점호를 자주 아니 갔군요. 그 술집에 가려는 게 아니라 네. 비밀스러운 이야기하기 좋은 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 들키고 네. 아, 네. 성남에서 하면 누가 봐도 볼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제3의 장소인데 네네. 따로따로 올 수 있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뭐 이런 데 같으면은 네네. 딱 눈에 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어마어마한 예, 큰데 가서 이제 만나야 아, 거기 커요? 크죠. 어. 예. 그 다음에 따로 들어가면 네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간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때 이야기한 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제는 얼마 남냐. 네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무 짧게 네네. 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재명도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안 남아갖고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네네.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 남냐 그랬더니 임대주택 부지를 주고도 네. 자 주면은 요거를 요렇게 해서 좀 변경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적률을 조금만 이렇게 상향해 주시면 네네. 그래도 저희가 4천억에서 5천억 남습니다. 똑같네?
예. 그렇게 다 뺏었다고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냐면 용적률을 좀 하향해가지고 계산했었던 거고 이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 네. 용적률을 갖다가 이제 더 줄 거 아니에요. 용적률. 그래가지고 이제 주면은 용적률로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산정했냐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 그 150%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부지 있잖아요. 거기 빌라 부지 있죠. 네네. 빌라 부지에는 누가 봐도 150% 용적률을 줄 수가 없는 데를 그렇죠. 일부러 거기를 150%를 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150%로 해놓고 여기 150%는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데를 좀 낮춰놨다가 네. 해놨다가 여기 150%가 안 되고 여기 100%밖에 안 쓸 거야. 네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50%를 떼어서 이쪽으로 줘. 네.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왜 여기는 집을 못 줘요. 어차피 50%가 50%를 못 써요. 예. 쓸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부터 이게 전부 다 전략적으로 이게 막 디테일하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디테일하게 다 계산하시네 뭐. 예. 기억하시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떠오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 9월 달부터 이재명이 그 터널을 갖다 우리 돈으로 한다. 네. 이런 것들도 얘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네. 돈이 없으니까 돈 마련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성남시가 보담한다. 디테일하게 해준 온갖 거고 특혜를 다 다 줬어요. 다 편의를 다 봐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얘들이 돈 구하기 편하게까지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발표합니까? 제가 그걸 발표하자 그러면 이재명이 해줍니까? 그렇죠. 예? 우리 성남시 돈으로 이거 터널 뚫어야 됩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이재명이 그냥 했다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고 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이제 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과정도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이런 내용들은 정지상이 다 코치했어요. 네네. 해가지고 김만배가 이야기해갖고 전부 다 정리 다 됐던 겁니다. 네네. 예. 오히려 저는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4천억 남은 거 아니에요? 원래 4천억 더 남았어요. 네네. 더 남았는데 이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네. 그때까지 이제 남은 게 원래 4,040억이에요. 네네. 4,040억에다가 네. 그 5개 필지에다가 네네. 김만배가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한 3천억이 남았어요. 또 추가로. 추가로. 네네. 그러니까 화천대유로 3천억이 남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김만배 화천대유로. 개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김만배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 뭐냐면 계약이 아니죠. 이제 구도로 말할 때 김만배의 반은 우리 거다 그랬거든요. 김만배의 반은 우리 거다. 네네. 그러면 그 3천억 벌은 것도 우리 거 아닙니까? 반은. 그렇죠. 뭐 1,500억. 1,500이 우리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422억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때는 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 영감 대통령 되고 나면 제가 다 내놓겠지 생각해가지고 뭐 428억이니 뭐니 해도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거고 이거는 내가 이제 김만배랑 입씨름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남욱한테 넘겨놓고 웬만한 자금은 조금이라도 남욱한테 넘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은 이재명 되고 나면 받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정진상한테 보고하고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손을 뗀 거예요. 네네. 예.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 저하고 김만배는 통화가 없었어요. 정진상하고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대장동 지분율이 김만배가 49.17%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987억 남겼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남욱은 24.92%에서 1,007억 남기고 예. 그다음 정영학이 15.94에서 644억 남고 예. 그다음에 조현성 변호사가 6.98% 해가지고 예. 281억 예. 그다음에 그렇죠. 백이자가 2.99%에서 121억 예. 요거 다 합치면 4,040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여기에다가 3천억이 화천대유 통해 가지고 추가로 3천억이 더 있다는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거의 남욱의 2배가 아니고 남욱이 1,000억 벌었으니까 남욱의 5배를 갖다 한 5배 번 거죠. 야, 그다음에 예. 김만배가 4분의 1이 아니었어요? 절반이었어요? 아니 저희하고 네네. 김만배하고 이제 그 전체 지분의 네네. 반. 딱 반? 예. 근데 왜 내가 4분의 1로 적어놨지? 예, 반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로 된 거죠. 24.5%. 전체의 4분의 1? 예. 어떻게 전체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대장동만 네. 따지면은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만배가 보유한 게 50%라고 생각하면 아니 49%라고 생각하면 그냥 50%라고 생각하고 50% 생각하면 이제 25%죠. 25%. 예,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에 4분의 1은 지금 유동규를 포함한 이재명께 4분의 1이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제 노트에다가는 12.5%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김만배 그 다음에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가 n분의 1로 해서 4분의 1이 아닌가 그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란 이야기네요. 예.
그게 그거 아닙니다. 그 12.5%만 해놓은 거에 네네. 김만배가 최초에 이제 자기가 나 한 12.5%밖에 없어. 이거 하려고 12.5%로 나누는 그게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만배 이야기는 원래는 50%. 남욱한테 속인 거죠, 그것도. 남욱한테 맞다. 예, 속인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50%인데 예. 남욱한테 나는 이 12.5%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그분한테 다 우리 거기 거야. 그분이랑 다 자, 이재명이랑 다 한 거다. 이게 네네. 한 가지만 말씀 여러분들 드리면요. 네. 다른 데 보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김만배하고 저하고 네네. 남욱하고 셋이서 네네. 2015년 몇 월 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어딜 가냐면 그 정자동에 네네. 모텔을 갔어요. 남자끼리? 남자끼리. 아. 근데 요즘에는 네. 옛날에는 남자끼리 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요즘 안 돼요. 근데 요즘엔 남자끼리 가면 더 의심하는 거야. 더 이상하지. 옛날에는 여자하고 가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봤는데 네. 요즘에는 남자끼리 가면은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갖고 네.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왜냐면 모텔에서 편하잖아 이야기하기가. 그래갖고 이제 모텔에 들어가갖고 점호 들어가면 여자도 옆에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좀 귀찮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남자들끼리 이제 셋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이제 포카도 치고 하면서 포카도 치고 놀면서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같이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만배가 그때 당시가 뭐냐면 이제 2014년 한 8월 9월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남욱이 삼성에다 이거를 사업을 팔라고 삼성에다가 이거를 네네. 팔려고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욱이 이제 진행하는데 김만배는 이제 속으로 웃었겠죠. 병신 나는 되나 하면서 하는데 그때 남욱이 준다는 게 김만배한테 준다는 게 25%인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 야 나도 한 3%만 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장난으로 했던 게 또 그게 나중에 이제 또 검찰 조서보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남욱은 서로 속고 속이고 막 이런 동. 그럼요. 야. 그래서 남욱이 김만배한테 엄청 많이 속아요. 남욱이.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하다가 지금 그때 당시에도 뭐냐면 이거를 네네. 남욱이가 나중에 수사받아서 감옥 가잖아요. 네네. 2015년에. 네네. 2015년에 감옥 가서 6개월 있다가 나오거든. 그렇지. 그것도 김만배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뒤에서. 예. 뒤에서 친 거지. 너 감옥 가니까 얘가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얼렁뚱땅 이제 지분 챙긴 거지. 예. 김만배 대단한 분이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예,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1000대밖에 못 먹었는데 왜 이름이 만배야? 그러면서 좀 웃기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그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만드니까 애가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당장 감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지분이 문제냐고 지금. 네네. 게다가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넌 이거를 좀 심부름 시키면 얘가 이제 감옥 안 가려면 김만배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말 잘 들은 거라고. 그때부터. 예. 남욱이 헛똑똑이네. 난 똑똑. 바보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사건 터지고도요. 네네. 나한테 그렇게 김만배 욕을 해놓고. 기분 뺏어간다고 그렇게 욕을 해대가지고 내가 나도 이제 김만배한테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하고 막 이랬던 거거든. 그랬는데 이 사건 딱 터지고 난 다음에는 유동규를 몰고 가자는 거에 남욱이도 동조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게 그 먹이 사슬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놈들 아니에요. 진짜 네.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도 배신받고 남욱이 같이 사업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는 그거 사업 있잖아요. 비료 사업. 네네. 비료 사업 진짜 키우려고 그랬어요. 네. 정말 괜찮은 사업.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해보려고. 네. 내가 그래가지고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다 이랬는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이게 그거 무슨 비싸게 그 무슨 지분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노래방에서 네네. 정영학하고 한 이야기 중에서 내용이 뭐였냐면 지분을 가져올 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지분을 고가로 팔면서 돈을 받아오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이제 고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료 사업은 그거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진짜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 지분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못 대갖고 네네. 내가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 지분을 30%를 제가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이 아니라 모회사 지분이 아니라 네네. 그것도 자회사 지분을 받기로 했어요. 네네. 모회사 지분이 아닌 자회사 지분을. 자회사 지분이니까 모회사 지분에서 자회사 지분이면 더 적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30%지만 한
전체 따지면 15%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지분을 내가 받아오기로 하고 했는데 그것도 저당을 잡혔어요. 내가 돈을 빌리는 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갚으면은 이거를 이제 지분을 다시 15%를 액면가로 사게 하겠다. 네네. 그 계약을 맺고 내가 돈을 빌렸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가로 팔 것 같으면 지분 100%의 회사를 만들어야지. 지분을 없게 만들고 내가 무슨 지분으로 그러면 지분을 팔고 가져오냐. 맞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검찰은 그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했다고. 근데 그 시나리오에 다 동참한 게 뭐냐면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다 동참을 해 있더라고요. 나만 동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예. 그 작전이 실패했네. 예, 실패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뭐냐면 남욱도 이용당한 걸 아닌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남욱은 원래 이 사건에 끼어주도 않아도 되는 놈인데 오히려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진짜 끼게 된 거예요. 네네. 예. 바보가 된 거죠. 네네. 유동규 죽이기 때문에 남욱이 자, 여기에 끼어들었다. 유동규의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로 남욱을 선택한 거라고. 자, 그러니까 김만배, 이재명은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을 끼워넣는. 그럼 남욱은 두서너 차례 더 바보가 된 거지. 바보가 된 거라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막판에도 자기는 사업도 안 해놓고 김만배가 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꾸몄고 지난 검찰에서. 그럼 남욱 진짜 바보라니까 미국 가라 그러면 가고 네. 뭐 조우영 커피 타줬다 그 말도 해주고 또 그분 거 아니다도 해주고 근데 자기가 지금 들어갈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도 이미 김만배는 다 그 시나리오 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재명이 보면요. 네. 김만배 일당이라고 안 그럽니다. 뭐라고? 한 번도 안 그럽니다. 남욱 일당이라고 그러지. 예? 남욱 일당이 부패한 사업 해가지고 유동규와 결탁해서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남욱이 추진하던 사업은 남욱이 했지만 그 사업은 2014년도에 깨졌어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이 추진한 사업은 김만배가 파트너 돼서 김만배가 한 사업이거든. 대장동이. 대장동이. 그러면 비리가 있어도 김만배랑 비리가 있는 거지 남욱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남욱은 그때는 이미 없어져야 되는데 김만배가 주범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은 한 번도 김만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김만배 요구를 한 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제가 얼마나 재판을 많이 하고 신문 나오는 것마다 다 보잖아요. 네. 이재명 논평을 보세요. 김만배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김만배 욕한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요. 이름도 200 안 올리고 아예 꺼내지는 않습니다. 다 남욱 얘기만. 예, 남욱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그 시나리오가 김만배와 예. 이재명은 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돼 있었다고요. 예. 만들어 놨다는 얘기. 그래서 남욱이를 갖다가 빨리 오라고 그런 건데 남욱이는 뭣도 모르고 온 거지. 이재명이 너 죽인대.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남욱은 원래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있다며요. 미국에 남욱은 있어요.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거기 그냥 미국에 있었어도 네. 별 자기한테. 저는 그리고 남욱이 그때 안 왔었으면 구속도 안 당했어요. 그때 이제 막상 이제 영장 실질심사하니까 아니 내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남욱이 와가지고 나 그때 돈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 그때 내가 남욱한테 돈 받은 건 내가 대상이 맞잖아요. 그리고 금액 같은 건 틀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이 이야기하는 그 금액, 네네. 정영학이 이야기하는 금액이 픽스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남욱이 또 거기다 대고 오케이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꼼짝없이 그냥 나는 그냥 구속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꼼짝없이. 알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지금 기억이 조각돼 있어요. 하도 많은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그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동훈 본부장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조각난 기억들이 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씩 지금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이제야 제가 49.17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맨날 머릿속에 이렇게 돌다가 이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남욱일당이라고 했는지 뭐 그런 표현들이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서야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두 가지를 더 가려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이재명 입에서 직접 저수지를 어떻게 사용했나 이것과 그다음에
코나아이 얘기를 좀 하려고 예, 그랬어요. 예. 사실 이 코나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 뭐 그야말로 지금도 이재명이 사랑하는 게 지역 화폐잖아요. 예, 맞습니다. 입에 맨날 지역 화폐 뭐 25만 원도 지역 화폐로 다 준다면서요. 예, 예, 예.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 의미를 담고 굉장히 중요한 있더라고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건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뭐 아예 다음 주 금요일 다른 거를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번에 이 네. 코나아이 지역 화폐 대행사와 관련된 또 많은 말씀 좀 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1시간 좀 달려봤습니다. 정변 혹시 또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저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이야기가 지금 재판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재판이 진행이 안 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유례 정도 가고 있나요? 위례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게 재판이 안 된 얘기예요? 아니 음. 우리 본 재판에서는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에서는 아직 대장도 못 들어왔습니다. 위례 자, 아직? 이재명 재판하려면요 일단 위례가 끝나야 되고요. 네. 위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있고요. 예. 백현동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성남 FC가 있어요. 네. 이 네 개가 병합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지껏 위례를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제일 쉬운 거야. 예, 제일 쉬운 거고 제일 간단한 건데 이거를 지금 2년 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휴.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뭐냐면 또 재판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갱신을 처음부터 위례 것도 다 들어야 돼. 아휴. 자, 테이프 다 들어야 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갱신하면은 그 한 1년 걸릴 거예요. 1년 걸려가지고 갱신하고 이제 대장동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또 재판부가 바뀌어. 아휴. 제가 볼 때요, 이게 네 가지를 병합해 놓은 이상 재판 30년 갑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이거 네네. 진짜. 검찰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 아니야? 검찰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아니, 아니, 저 묶어가지고. 처음에 기소했- 묶어갖고 기소했잖아. 아니 처음에. 묶어서 기소한 게 아니라 네. 묶어서 기소한 게 아니라 이거 본래는 분리해달라고 기소를 한꺼번에 한 건데 분리는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는 그런데 한꺼번에 했고. 묶어버린 거죠 이거를. 예, 원래 그 기소도 따로 됐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번에 검찰이 그러면 쪼개서 판결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나요? 예, 근데 아직 재판부에서 그거 안 받아들였죠. 아직 대답이 없는 아, 거죠. 대답이 근데 이제 뭐냐면 네. 이거 그러니까 위례 끝나면 위례 판결하고 대장동 끝나면 대장동 판결해야 이게 끝이 보이지. 이걸 네 개를 묶어서 같이 판결하겠다 그러면 어느 재판부가 판결할지는 여러분들 수십 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지금 지금 로스쿨 다니는 애들이 아마 판사 되면은 이거 판결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판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판결문을 이재명 돌아가시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내면 묘비석, 예. 에피타프, 묘비석으로 그냥 딱 그 판결문을 하는,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참,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도, 어찌됐든, 건강 챙기세요. 예. 30년은 어쨌든 끝내야 됩니다. 예. 이동희 본부장이 어쨌든 이렇게 또,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그래도 이제 그 멸콩에 들어오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장동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단초를 하나씩 꿰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데일리안 매체가 단독을 했는데 오늘 이게 완전히 또 세상을 뒤덮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난리를 쳤잖아요. 어떤 난리를 쳤어요? 바로 탄핵. 이 방탄 탄핵을 보니까, 우리나라 76년의 정치사에서 탄핵을 한 것의 56%를 윤 대통령 때 지금 그 민주당이 했더라고요. 13차례나. 13차례나. 그러니까 거의 며칠에 한 번 걸로 지금 탄핵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탄핵할 때마다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더라. 국민 혈세가 나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송미경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탄핵 소추를 할 때마다 돈이 들더라고요. 왜? 대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인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이 법의 법자를 압니까? 못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선동, 김도읍 이런 사람들은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근데 정청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에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 비용으로 임성근 판사 때 2021년도에 몸이 아파서 사표를 던진 사람을 김명수라는 자가 내가 당신이 지금 탄핵당할 상황인데 내가 당신의 사표를 받으면은 지금 국회에서 내 면이 어떻게 돼? 하고 사표를 반려시켰는데 그러니까 탄핵을 하잖아요. 근데 몸이 아까 정년으로 지금 사퇴를 하죠. 각하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 각하가 됐죠. 하나마나한 탄핵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 1억 계산을 하셨는데요. 네네. 1억이고요. 네네. 그다음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 모든 탄핵들이 말씀 그대로 하나마나한 거거든요. 네네. 탄핵을 노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무정지를 노린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1억이 든다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은 더 들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또 청문회 열어요. 아하. 지금 정청래는 탄핵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청문회 열고 있어요. 네. 이 전부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 사무처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2달 동안 네네. 한 일이라고는 탄핵 특검밖에 없었는데 1,200억을 썼다는 거거든요. 네. 국회 사무처. 물론 당연히 모든 월급 다 넣으면요. 네네. 이런 국회를 뭐하러 두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근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없어졌는데 국회 네. 해산권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까 국회의원 소환. 소환하고 그다음에 정당 이런 그 쓸데없는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네. 자치단체장들은 소환할 수 있습니다. 네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소환 못하도록 자기들은 빼놨어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니 저기랑 똑같죠. 김영란법도 자기네들은 빠졌잖아요. 지방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예. 이 민주당 위원정당으로 해산해야 되고요. 네네. 국회 해산권 없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이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88년 헌법에서 네. 소위 삼김이 네. 이 만든 이 헌법 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소위 민주화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헌을 언젠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한번 거론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른 좀 전에 다른 유튜브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이겁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5,323원이 이미 지출이 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지금부터는 특히나 판사도 아마 탄핵을 하려고 할 겁니다. 뭐 협박을 하고 있죠. 어떤 것 이재명을 괴롭힌 우리의 완전 소중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 아예 이렇게 속내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검사 4명만이겠습니까? 판사들 앞으로 선고를 했거나 앞으로 선고를 할 판사들도 전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이 돈들을 전부 다 국민 혈세로 낭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기각되잖아요. 다 각하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검찰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엄중하게 사실은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은 아유 이게 제도에 있으니까 무조건 소추하고 우린 남을 나라 하게 만들지 말고요. 세금이란 건 이거잖아요. 어디에 쓰였는가가 또 나와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 쓰였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다음에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사실 세금의 가장 큰 이 국민을 대리한 의원들의 사실 역할이 바로 그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 탄핵을 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면 그 비용을 발의해서 소추한 의원들의 세비를 다 충당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을 무고 탄핵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직권 남용 탄핵이라고 하거든요. 네. 직권 남용이나 무고가 되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하시는 말씀 모두가 지금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거의 뭐 위헌정당 행태다, 네. 직권 남용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 5천만 원 또 금액, 이걸 밝혀낸 건 꼭 한번 짚어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청문회를 열고 있는데 청문회 한번 열면
얼마가 드는지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구독자 여러분, 탄핵이라는 건 송미경님 감사합니다. 성원재 TV 응원하신다고요. 자, 탄핵이라는 건요. 아시다시피 현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또 엄중해야 됩니다. 직을 내려놓게끔 할 수 있을 만큼의 엄중한 사실이 있을 때, 존재할 때, 명명백백할 때 그때 탄핵안을 소추를 하는 겁니다. 발의를 하고. 그런데 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일단 소추부터 해요. 탄핵 소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청문회 열겠다 등등 검증하겠다, 현장 검증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장 검증과 또는 뭐 어떤 청문회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 끝내놨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게 명백하게 다 드러난 그것을 국회에서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추하겠다, 뭐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일단 이런 식이잖아요. 검사가 있는데 우선 사실이 안 밝혀졌는데 우선 이 사람 기소부터 딱 해. 그 다음에 수사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그런 경우죠. 지금 사인 2가지 한 것밖에 없는데 탄핵이 된 것이거든요. 그 네. 부분에 지금 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어떻게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을 건지, 네. 국회에 책임을 물을 건지는 이게 검찰총장이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렇죠. 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직권 남용이나 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네. 이 한번 수사를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왔는데 네네. 그거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검사 탄핵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예훼손 이 부분을 따박따박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네. 그대로 이렇게 이걸 그대로 지켜본다라는 게 예산 낭비기도 하지만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고 했으면 다 찾아내서 일일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조금 게을렀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2023년 11월 9일 당시에는 21대 국회였고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 또 돌려줬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김도우 법사위원장인데 탄핵하자 민주당이 난리를 치니까 그때 이미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난리를 치니까 탄핵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소추 운운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때도 대리인단 구성하는데 얼마 썼는지 아느냐? 국민혈세로 9천만 원을 썼다. 라고 이미 이때도 얘기를 하셨더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김대호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장겸 의원이 지금 그 국회 사무처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이렇게 돈이 들더라라고 데일리안과 함께 그 사실을 지금 공표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흘렸는데 이게 일일이 지금까지 어떻게 탄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를 깨달은 순간 이자들이 국민 혈세를 갖고 자기네들 이재명을 지켜? 이재명 지키는데 왜 우리 돈이 들어가야 돼? 라고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이 감사를 받지 않고 가장 자유스럽게 이 흥청망청 쓰고 있는 데가 국회입니다. 그렇군요. 국회 예산은 국회 사무처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대로 된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오호. 그래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조직에서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청문회 마구잡이로 합니다. 네.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3번씩 지금 인사청문회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다른 조직이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 이 못하죠. 모두 경비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것만 들어갑니까?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고요. 네. 아무런 내용도 없는 탄핵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 지지율이 외면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탄핵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를? 그거 너네 돈으로 해. 너네 세비 걷어서 해. 대리인단 변호사 너 이재명 돈으로 해. 이재명 변호인이나 마찬가지잖아. 이재명이 돈을 내게 해. 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혈세, 우리들의 세금을 갖고 이재명 지키는 데 쓰냐라고 이제는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못 쓰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고요? 네, 그렇다네요. 지금 일단은 여기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의 여러 혐의 중에서 제일 1등이 대장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장동이 약 1조 4천억 규모의 개발이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하다. 입이 떡 벌어지네요. 네. 이거에 대한 그 주요 핵심 포인트는 1조 4천억짜리 공영 개발을 하면서 이 이익이 순전히 민간 업체에 돌아갔다라는 데 있고. 그렇지. 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이 오갔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기 시에서 개발하면 이것에 대한 이익이 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거대한 자금, 약 6천억이라고 하죠. 6천억이 넘는 자금이 왜 민간 업체의 이익으로 기속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이고 뭐 대장동 외에도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백현동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장동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만배 씨, 네, 그리고 김만배에 의해서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가 있었던 사람,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50억 클럽. 50억 클럽. 네, 야, 그리고 그 밑에 어마어마하다. 20억 네. 클럽. 네, 여기 20억 클럽으로 의혹받는 사람은 성남시의 당시의 시의원들입니다. 네. 시의원 2명이죠. 맞아요. 시의장까지 지냈거나 시의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50억 클럽은 이거 우리 당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50억 클럽에 네. 곽전 곽상도 의원, 의원, 예. 네, 곽상도 의원도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의해서 이거 무죄 처리가 되면서 그죠? 그렇죠. 1심에서 무죄 났고 네. 항소심 진행 중인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죄 뭐 이런 것들로 추가해서 아들하고 공범으로 기소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에 대한 조사가 지금 기간이 꽤 길었죠. 지금 이 50억 클럽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네, 50억 클럽 이거 재판 거래가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이 수사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소가 되긴 됐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뿐이 기소가 안 됐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뭐냐. 사실 검찰이 1차적인 수사에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 이 50억 클럽, 특히 권순일이 이재명이 목숨을 살려준, 이재명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딱 꼽아라고 하면은 자기 마누라보다 권순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변호사님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 아이, 전혀. 예. 아니 근데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건요. 옆에 계신 지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변호 행위를 하고 이익을 얻어도 당연히 그 직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업이니까. 네, 근데 저처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적 자문을 하고 이 대가를 받으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관의 신분으로서 아직 퇴직을 하기 전에 변호사 로펌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러한 자문을 해줬고 그리고 고문으로서 1억 5천을 받았다. 맞아요. 이 혐의만 갖고 지금 기소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사실은 이 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벌써 2년 반 정도 이루어졌던 네네. 건가요? 이 기간 동안에 뭔가는 나왔어야 되고 검찰이 이를 통해서 뭔가 기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누락됐다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것들 이재명 공직선거법조차도 이번에 기소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은 검찰 수사가 미진해도 너무나 미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공직선거법조차도 기소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이재명 봐주기용 수사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도대체 우리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서 검찰 탄압 수사를 벌인다는 게 이게 지금 이치에 맞느냐. 아. 네, 거꾸로 지금 이재명 봐주기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그렇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그냥 추정입니다. 자, 대장동이라는 1조 약 4천억 규모의 막대한 개발 공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의 공사가 이 이익금이 민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50억 클럽과 20억 클럽이란 얘기가 나와요. 야, VVIP, VIP 이런 거네. 네. 야.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제 네. 추론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임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상도 의원, 우리 쪽 사람도 지금 50억 클럽의 주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일을 벌이는데 이건 여야 할 거 없이 개입이 상당수 됐을 것이다. 어허. 20억 클럽 밑에 10억 클럽도 있는 게 인지산정 아니겠습니까? 10억 클럽이 있다면 5억 클럽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5억 클럽이 있다면 1억 클럽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1억 클럽이 있다면 먹이 5천만 원, 사슬이 3천만 원, 이게 1천만 원. 그랬을 네.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정말 저기에 그 김만배가 쟤는 나부랭이야 정도 봤던 사람들도 1, 200은 혐의가 연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도 이번에 다 넘어갔잖아 지금. 야. 네, 그러면요, 제가 진짜. 볼 때 이거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내가 50억을 먹었군요, 500만 원을 먹었군요, 50만 원을 먹었군요. 먹은 건 먹은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들이 미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어제 부산의 부산구치소에 갔다 왔습니다. 왜냐? 제 의뢰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와 관련해서 5천만 원 받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권순리가 변호사입니까? 물론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도 안 해놓고 지 혼자 마구마구 변호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화천대 고문으로 들어가지고 월 1,000만 원이 넘게 해가지고 1억 5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5천만 원 받은 사람을 쳐넣었으면은 1억 5천 받은 사람도 불구속 기소할 것이 아니고 구속영장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에서의 원래 이 대장동 사건을 최초에 했던 사업 주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변호사인데 변호사법 위반으로서 구속했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이 대장동 사건이 이게 대장동이 개발돼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김만배가 거기 와가지고 그 사업권을 사실은 빼앗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후에 남욱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구속이 됐었지만 나중에 변호사법 위반이 무죄는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1억 5천이나 해가지고 대법관식이나 있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변호사 등록도 안 해놓고 거기서 변호사질을 다 해놓고는 거기다가 매월 1,000만 원 넘는 돈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받아 먹어놓고는 제가 진짜 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도 안 친다? 검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특히 지금 여기 지금 이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지금 핵심은 사실은요, 재판 거래를 이재명과 했냐 안 했냐여야 돼요. 맞습니다. 역시 예. 김 대변인, 예, 맞아요. 그러면 재판 거래를 했냐 안 했냐, 만약에 검찰 조사 결과 재판 거래가 없었다 그러면 혐의 없음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혐의가 있는 것 같으면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혐의 없음 또는 기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계속 수사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년 반을 수사하고 말이야 나서. 방구야 지금. 지금 2년 반을 수사하고 나서 계속 수사하겠다. 몇 년간 수사하려고 그럽니까? 이재명 지금 또 당대표 될 테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지연된 정의야말로 지금 이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고 상권 분립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이재명
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지금도 이렇게 활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최소한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만 제대로 기소가 됐어도 이재명은 국회의원 배지 가슴에 못 달았습니다. 못 따랐죠. 지금 깜빵 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요 이게 선거법, 공직선거법은요 강행 규정이에요. 1심 판결 무조건 6개월 안에 내라고 하고 있는 강행 규정을 갖고 있고요. 2심 3개월 안에, 3심 3개월 안에 결국에는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1년 안에 결정을 내라, 판결을 하라라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게 공직선거법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1심 판결조차도 안 나오고 이게 기소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이게 진짜 막걸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법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변호사 기업하기도 전에 이게 김만배가 이게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십니까? 그래서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 정도 챙겼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은 깃털 곁다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요. 그거 지금 공식적으로 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관이 있을 때에 아까 우리 그 용88님 밑에 그 쓰셨는데 비타 500 클럽 참 진짜. 그리고 이발사 권순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법관으로 있을 때에 이재명의 공선법 위반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마치 자기가 주심도 아니면서 주심인 것처럼 나서면서 그 사건을 이게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된 상태에서 캐스팅 보트 같이 하듯이 해서 이재명을 살린 다음에 나와서 돈을 받았다. 이게 전형적인 사후 수뢰, 부정처사 후 수뢰죄 아니냐? 이런 수뢰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죠. 해야 되고 지금 이게 대법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던 게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 있냐라는 그렇죠. 질문이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있었어요. 겁니다. 맞아요. 예, 경기도의사 예, 토론회 예, 과정에서. 그러면 네 친형을 네가 강제 입원시킨 적 있니? 했더니 없습니다. 없어. 자, 이걸로 사실 1심에 판결이 났어요. 300만 원인가 벌금 났죠.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갔더니 TV 토론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질문에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네. 그리고 지금 김 대변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MBC였고 KBS인가 SBS인가 가서는 질문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모두 진술해서 이재명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건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오리발 내뱉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송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임기응변으로 나온 것은 거짓말해도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만든 것이 바로 권순일이 아닙니까 이거? 권순일의 판결은요. 판례라는 게 있죠. 또 제가 변호사님 앞에서 주름을 잡으면 판례는 법과 같은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가 가능해요. 자, 이걸로 인해서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거에서든 내가 TV 토론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면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 거예요. 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행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는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해도 이것이 위법이 아니게 된다라는 판결을 만든 장본인이 권순일이라는 작자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재판 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당연히 확인해야죠. 검찰들 지금 2년 반 넘게 3년 가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기소도 못하고 혐의 없음이란 말도 못하고. 자, 제대로 수사 들어가려면 이런 거야말로 지금 특검 들어가야 된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란 방증이다. 그리고 지금 이거 시간 얼마 없습니다. 시간 많지 않아요. 이거 지금 검찰총장이 됐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됐든요. 누가 됐든 이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내라라고 이거는 충분히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건이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권순일이를 기소하면서 권순일이 말고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중앙일보 기자 2명도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뭔가요? 제가 정확히 하도 많아서 알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대장동 사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큰 파이였기 때문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여야를
상관없이 넘나들면서 이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요, 우리 편이라고 감싸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편도 연루됐으면 이거 똑같이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자, 공무원, 그리고 시도의원 누구까지 연루된지 몰라도 이거 정말 면밀하게 파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개발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 핵심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장동 사건은 결국 그 성남시와 성남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환수돼야 될 이익을 1조 4천억이란 어마어마한 돈, 1,000만 원 넣는 YTN 기자는 100억이 넘는 돈을 빼갔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 예, 그 김만배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일당들이 그렇게 수천억을 해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천화동인 1호입니까? 그분 소유다. 저수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정치자금 만들고 거기에서 대통령 했다는 그것이 핵심적인 의혹인 것이고 마땅히 성남에 넣어야 될 부분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것이 그게 업무상 배임 횡령이라고 지금 돼가지고 이재명이가 재판에 넘겨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대장동뿐만이 아니죠. 백현동도요. 제가 성남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백현동 같은 경우가 개발 과정에서 지금 땅에 대한 특혜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땅은 용도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상업시설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개발을 못하는 땅도 있고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도 있고 땅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 땅의 종이 바뀌는 순간 지가가 상승을 하고 폭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로켓처럼 올라가죠. 네. 가격이. 근데 이건 역시도 헌정상상 유례가 없이 4단계가 그때 땅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4단계 다 뛰어넘어서 변경이 그렇죠. 됐던 네. 건입니다. 근데 백현동 같은 경우 아파트 가시면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거기 사시는 분들 정말 피눈물을 흘립니다. 50m 옹벽이 서 있어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남서울시 들어가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남서울 CC 골프장 들어가는 오른쪽이고 네. 왼쪽에는 이게 판교에 있는 IT 기업들 회장님들이 쭉 그렇죠. 살고 있는 주택가죠. 예, 누가 사는지도 모를 네. 정도로 아주 그 은밀하면서도 네. 아주 고급 주택가이고 이쪽 반대는 그냥 산이 있는데 그거를 깎아가지고 절벽 50m 앞에 옹벽 앞에 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는 곳을 만들어서 안 되는 곳이에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곳들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일어났다. 예. 근데 이것도 거짓말했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압박을 받아서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까지. 그거 이제 그 이번에 그 다가오는 10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서 지금 선고되는 거 그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게 돼도요. 100만 원 이상 받게 돼도 민주당 무너지고 이재명 무너집니다. 네. 근데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거 정말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지금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전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당시에 외압을 받았다는 거짓말도 하고 이재명이 외압 받을 사람입니까? 네. 자기가 이 박근혜 대통령 말 들을 사람입니까? 누구의 압박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지금 명확하게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TV 토론회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은 증거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증거가 이렇게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수사도 못 하고 있고 기소도 못 하고 있고 재판도 못 하고 있다. 이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검찰이든 재판부든 반성해라. 반성하고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의한 제대로 된 재판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지금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게 50억 클럽. 지금 권순일뿐만 아니고 그 그쵸. 당시에 세 명 다 예, 네 명, 5명 더 있나요? 네 명인가 했었는데 세 명은 언론인입니다. 하나는 김만배가 있던 언론사 머니투데이 회장 홍모 회장한테 50억을 진짜 빌려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약정했던 이자 빼고 원금만 돌려줬기 때문에 쪽팔리게 사주가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더 쪽팔리는 것은 자기들은 그렇게 깨끗한 척 그렇게 그 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던 한겨레 신문 기자 또 중앙일보 기자가 아이고. 이거 대장동 사건 좀 유리하게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한겨레 기자는 거의 아파트 가격으로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고
중앙일보도 적 기자도 또 적지 않은 돈을 지금 받은 것으로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언론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두 명 연루됐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10억 클럽, 5억 클럽, 1억 클럽, 1000만 원대 클럽까지 나옵니다. 이거 1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특검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재명과 연루된 대장동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 이 두 개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더 많습니다. 성남 FC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뭐 힐튼 호텔 사건 그렇죠. 뭐 예. 등등등등해서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비단 이재명과 연관된 것들은 이렇게 수사의 진도가 느릴까? 이거 어마어마한 카르텔들이 숨어져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여론이 들끓어서 이거 가만두지 말라라는 여론들이 들끓어줘야 됩니다. 정말로 정치력에 의해서 이게 좌우받는 검사라거나 재판부라면 여론이 들끓어져서 이게 압박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그나마 공정한 수사라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배현철님, 나는 18원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 18원이라고 제가 네. 부르겠습니다. 네. 네. 무슨 취지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우리 김동민님, 우리 갱상도에서 오신 분들인 것 같네요. 특검 클럽이네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특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권순일 특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도 권순일 특검을 고리로 해가지고 자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 최상명 특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빌드업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맞불러서 권순일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권순일 특검 구성하고 실체를 구성해 예.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 최진영 변호사 임명하면 예. 네, 다 잡혀 들어갑니다. 쥐들 논리하고 네. 똑같은 거잖아. 네. 똑같은 거잖아.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고 우리가 또 특검 추천하는 네. 거지 뭐. 그러면 특검 보고 실려? 네. 그럼 우리 멜컴 TV 뭐 어때? 아, 그러니까.